네, 안녕하세요. 휴맥스홀딩스 종목번호 028808입니다. 이 종목은 분석한 게 언제냐? 이날이에요, 이날. 이날 분석했는데 일단 이거는 저는 이런 종목을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좀 갈 거면 확실히 가던가 아니면 눌릴 거면 손절 한번 나가고 좋은 자리를 한번 주던가 둘 중에 하나를 해줘야지. 매너 있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기 좀 저희는 여기서 잡긴 했는데 어쨌거나 여기서 잡았어도 상관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패턴을 보시거나 이런 흐름을 볼 줄 아시면 어느 정도는 컨트롤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걸 관심 두고 있었는데 여길 못 잡았다. 제 동영상 보고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걸 못 잡았다? 그럼 좀 문제가 있는 거고. 그러면 제 동영상을 아예 안 봤던가 그랬으면 뭐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죠. 제 지지선의 신임도가 낮아서 뭐 그냥 모의라도 하세요. 그냥 공부한다 생각하고 모의 투자를 하시라고요. 자기 돈을 들여서 하지 마시고 아주 소량으로 한 주씩 하시던가 둘 중에 하나를 하세요. 그렇게 하시면 크게 무리는 없겠죠. 공부하시는데. 제가 이 지지선하고 저항선 잡아드리는데 얼마나 잘 맞는지 안 맞는지는 확인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테스트를. 예? 그래서 추후에 만약에 믿음이 가네. 어느 정도 한 70% 이상 맞아주네. 그러면 그때 돼서 조금 자금을 조금 늘려보는 그런 방식으로. 너무 과도하게 믿지 마시고. 사람은 믿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무조건. 이해되시죠? 뉴스 있죠, 뉴스 100% 믿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뭐 한다, 뭐뭐 하다, 뭐뭐 그러니까 다자로 끝난다. 확실히 다자로 끝났다. 누구한테 들었다. 뭐뭐 했다. 뭐뭐 카더라. 하더라가 카더라예요. 하더라. 이런 것들은 믿으시면 안 돼요. 그건 뭐냐? 그냥 장난치는 거지. 법적으로 법망을 피하기 위해서. 자기가 정말 기자면 그거에 대한 글을 썼을 때 책임을 질 수 있는 글을 써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뭐뭐 했다. 물론 예측한다. 이런 거는 어쩔 수 없는 방식이죠. 그러면 그냥 흘려 들으세요. 그냥 그런갑다 하고. 그러니까 주식 관련이든 어떤 사회 이슈든 뭐 어쨌거나 하더라, 카더라, 뭐뭐 하다, 전에 들었다, 뭐 이런 거는 그냥 버리시라고요. 저 새끼 뭔 개소리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라고요. 그래서 제가 뉴스에 대해서는 절대 언급을 안 하잖아요. 여기서.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예? 이런 종목 상한가 하한가 들어가는 종목 중에서 제대로 된 재무제표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 많을 것 같아요? 흔하지 않아요. 이거 예를 들면 저희는 뭐 일단은 수익 구간이지만 이거 보면은 재무제표 보면 적자 지속이죠. 이게 제대로 된 기업이에요? 아니죠. 적자 지속인데 이게 흑자로 돌아서고 난 뒤에서야 이제 어 퍼나 PER이나 PBR 따져가면서 이제 재무제표를 파악하는 거지. 그 이후에는 의미가 없어요. 이거 이천억 대죠. 자본이. 그럼 자산이 7천이란 말이에요. 그럼 부채는 갚아야 할 돈이죠. 갚아야 할 돈이 두 배예요, 두 배. 일단. 두 배라고요. 두 배를 가지고 있다고요. 재무 건전성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국가가 부채를 많이 껴안고 있잖아요. 그럼 돈의 가치가 확 떨어져요. 부채가 많으면. 원화의 가치가. 그럼 달러가 왜 상승했겠어요? 달러가 상승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달러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이유가? 물론 여러 가지 이슈도 있지만 가장 큰 이슈는 재무제표, 부채가 많다는 거예요. 한국의 자산 대비, 그러니까 GDP 대비 부채가 많다는 의미예요. 부채를 갚을 능력이 없다? 그럼 그때 IMF 터지는 거고, 예? 부채를 갚을 수 있는 정도의 재무제표, 부, 부채를 갚을 수 있을 정도의 GDP만 유지가 되면 IMF는 안 터지지만 원화의 가치는 하락하는 거죠. 왜? 그 돈이 뭐예요? 금이에요? 아니죠. 현물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과거에 쓰던 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금 같은 거랑 틀린 거란 말이에요. 이, 임의로 찍어낸 돈이란 말이에요, 돈은.
예? 돈을 많이 찍어도 문제고 돈을 안 찍어도 문제지. 돈을 안 찍으면 돈의 가치는 올라가고 돈을 많이 찍어내면 돈의 가치는 하락하겠죠. 그럼 부채를 끌어다가 돈을 갖다 퍼서 뿌렸으면 어떻게 됐어요? 돈의 가치 하락이죠, 당연히. 그러니까 당연히 달러 대비 하락하는 건 맞죠, 당연히. 달러는 뭐다? 기축통화. 기축통화 하나만으로도 그거에 힘이 있는 건데. 그래서 각국에서 지금 유럽 같은 유럽 국가들이 왜 유로를 만들었겠어요? 네? 유로화를 왜 만들었겠냐고요? 자기 나라 통합해서 그 돈을 쓰는 이유가 뭐겠어요? 다 이유가 있다고요. 그것도 하나의 기축통화에 가까운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아세안은 좀 복잡한 게 이게 자와 우가 이게 완벽하게 돼 있으면 좋은데 우리 체제가 공산 체제와 그러니까 아시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아는 공산 체제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있어요. 두 개가 나눠져 있으면 공산주의에서 잡기를 원하겠어요. 서로 싸우게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그런 체제 안에서 잡 그러니까 좌파 좀 뭐라 그래야 돼? 음, 좀 변화를 시도하는 과학의 변화를 시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좌파라는 의미는 과학의 변화를 시도하면 안 돼요. 뭐든지 뭐든지 차근차근 스텝 바이 스텝으로 움직이는 거지. 과학의 변화를 시도하면 그게 문제가 생긴다고요. 사회에 문제가 생긴다고요. 법을 개정할 때 국가의 법을 개정할 때 그게 제일 크로스 체크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법을 개정할 때는. 왜? 이거의 반작용으로 무슨 사건이 터질 건지를 어느 정도는 크로스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한 가지 예를 들면 제가 남자니까 한 가지 예를 들겠는데 어, 성폭행 관련 성폭행 관련이 원래 증거주의였잖아요. 증거주의를 찾기가 힘드니까 일방적인 진술로 일반적인 일이면 일방적인 말이 지속적으로 계속 언급을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죄인이 되는 거야. 상대방은. 근데 그 무고를 했을 때 무고죄가 그 사람이 피해보는 만큼의 무고를 받아야겠죠. 상대방이. 그 여자분이 만약에 무고를 했다면. 그래야지 그런 무고할 일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예? 무고랑 성폭행 관련된 그거랑 어느 정도의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된다는 의미예요.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그렇게 그래 일방적으로 하는 거 오케이. 대신 무고가 터졌을 때는 그거에 합당한 처벌을 해줘야겠죠. 그래야지 남자가 억울하지 않겠죠. 왜? 이게 걸리는 순간 이 사람은 사회에서 매장당하는데 회사에서 쫓겨나고 그 사람 문제야. 만약에 이게 정말 팩트로 성폭행을 했으면 문제가 없겠죠. 그 사람은 당연히 매장당할 사람이 매장당한 거고. 근데 그게 아니라면 우리는 무정 추정의 원칙의 나라에서 살고 있어요. 근데 유죄 추정이 돼버리잖아요. 바로 회사에서 잘라버리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 관점에서 좌든 우든 법을 하나 만들 때 항상 크로스 체크를 하고 항상 준비를 하고 테크니컬하게 이게 이 법이 제정됐을 때 그 반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한 보완책을 어느 정도를 감안하고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보완책을 함께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슈가 커져서 그걸 만들어야 된다면 그 법을 해야 된다면 그거에 대한 합당한 보완책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어떻게 하다가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종목을 이슈 뿌린다고 해서 100% 믿을 것도 아니고 만약에 어떤 애널리스트가 이게 만약에 지금 저가가 16,000원, 1,600원이죠. 이거 10배 간다. 이런 소리 하는 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라는 소리예요. 가면 좋지. 대응하면서 가시면 돼요. 봅시다. 일단은 여기서 매수 포인트 들어왔어요. 매수 포인트 들어왔고 이거 일단은 업그레이드 하나 할게요. 그러면 이거는
이 거래일에 여기서 매수하시면 되겠죠. 예. 밑에서 시작하면 어떻게 한다? 밑에서 시작하면 뚫고 안착할 때 세게 뚫었다는 전제 하에요. 세게 뚫었다는 전제. 이걸 보면 분봉을 보면 아 이거는 잡을 수 있는 여건이 없네. 다른 걸로 예. 다른 걸로 잡을 수 있는 여건을 어느 정도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러나 예를 들면 제 지지선이 여기 있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지지선이 이렇게 들었다고 칩시다. 여기까지 상승한 것까지 바라지 않아. 한 이 정도 떴어. 그 다음에 눌렸다? 그럼 여기서 매수 포인트 들어온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예? 지금 이 자리가 그 자리잖아요. 매수 포인트 들어온 자리. 이해되시죠? 예. 이게 지금 21선 세팅되어 있는 건지 언제인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2399. 예, 21선 세팅되어 있습니다. 2390이면 지금 추후에 반등이 나왔죠? 세게 흘러내렸다가 반등이 나왔어요. 그럼 여기서 매수 포인트 들어왔죠. 또 한 번 해서 여기 또 한 번 왔다 갔어. 그럼 두 번의 매수 포인트가 들어왔는데 이걸 못 잡았다? 그럼 이 종목에 관심 없었던 거나 아니면 정말 제대로 제가 얘기하는 거를 듣질 않았다던가 둘 중에 하나겠죠.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예. 그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위에 저항선 하나 잡아드리고 어, 잡아드릴게요. 자, 이해되시죠? 네. 다음에 저항대는 여기다. 여기를 시원하게 뚫어주면 저희는 매수된 상태니까 일단은 시원하게 뚫어주면 땡큐. 네. 시원하게 뚫어주고 안착한다? 그래서 이제 다시 반등할 여건을 준다? 땡큐. 이해되시죠? 네. 근데 이 종목이 일단은 이런 패턴을 보였잖아요. 한번 상승하고 양 한 번 주고 주고 양 주고 예?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예? 그 다시 흘러내려서 또 매수 포인트를 주고 난 뒤에 또 상승을 줬어요. 그러면 한 번 더 눌러줄 수도 있겠죠. 이 패턴상으로 봤을 때는 다만 패턴상으로 봤을 때는 눌러줄 수 있지만 다만 이게 한 번 정도는 더 가져야 되지 않을까. 왜? 그 전에 간 게 그렇게 미미하니까 좀 이 정도 갔어요. 이 정도 상승한 다음에 이 정도 눌렀는데 예? 갈 거면 이 정도는 가줘야지. 그 다음에 또 한 번 누르던가. 만약에 패턴이 유지된다는 전제하에 예, 시원하게 한 번 정도는 더 가줘야지. 예. 가주기 전에 여기 한번 톡 찍고 가주면 땡큐고 예. 만약에 톡 찍었는데 흘러내린다? 그럼 손절 일단 잡고 어디서 잡아? 그럼 121선 부근에서 61선 사이를 잡으면 되겠죠. 왜? 여기 있으면 좀 있으면 하한가 들어가잖아요. 아니, 그냥 차라리 101선에 잡아요. 잡고 61선 깨는 순간 손절 치면 되지. 음. 아니면 두 번의 분할로 매수하되 61선 깨지고 한 1% 날라가면 그냥 손절 나가는 게 낫겠죠. 왜? 하한가 들어가면 못 나오니까. 이렇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은 뭐다? 하락도 할 수 있다. 예. 항상 그건 염두에 두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보시고 대응하시면 돼요.